뭘 그릴까? 제 그림체로 보고 싶은 거 있나요? 노아를 그려볼까? 노아? 나는 나보다 어린데 그림 잘 그리면 너무 슬프더라.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리는 거는 나중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는 나보다 잘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 힘들고 질투나고 막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게 되면은 그건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아. 인체 잡는 꿀팁 알려주세요. 크로키를 1에서 2분으로 1시간씩 매일 한 달 하면은 엄청 늘어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보장합니다 진짜. 폭스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요즘 팔 근육을 연습하고 있는데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팔 근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루엣이에요. 이 팔의 실루엣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해. 실루엣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근육을 아무리 묘사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근육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빛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쭉 보여드리자면은 덩어리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근육하기 전에 덩어리를 잡는데 잘 보면은 동그랗기도 하지만 살짝 이렇게 꺾여 있어. 그래서 뒷면과 옆면과 앞면이 어딘지 면을 투톤으로 나누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예시가 잘 나와 있잖아요. 투톤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손 등면 있죠. 요 등면이 하나의 면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 부분도 이어지잖아. 이렇게 쭉 팔꿈치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큰 면을 잘 봐야 돼. 그러면은 이거 다 했으면 끝이에요. 근육 다 그린 거야. 실제 그림에서는 뭐 요 정도만 쓰여요. 여기에서 덩어리를 더 내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밝은 부분을 살짝 닫아주면 되는데, 밝은 부분 닫아줄 때는 중요한 게 얘보다 어두워지면 안 되고 얘랑 똑같아도 안 돼요. 밝은 부분은 무조건 더 연하게, 되게 연하게, 살짝 여기가 조금 더 진한가? 라고 의심이 들만한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고, 어두움은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고 확실히 구분되죠? 이렇게만 해줘도 덩어리 그냥 나와. 제가 지금 터치 몇 번 했죠? 하나, 둘, 2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덩어리 좀 잘 주는 팁 중에서 제가 지금 쓰는 브러쉬는 그냥 기본 브러쉬예요. 에어 브러쉬 이렇게 생긴 거. 여기서 또 팁은 꺾이는 부분에서는 중간 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중간 톤이 짧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중간 톤이 길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죠? 이 부분은 그라데이션이 많이 지면서 경계선이 조금 뭉개지죠? 그래서 꺾이는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중간 톤이 이런 식으로 길어져야 돼요. 이 차이를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꺾이는 부분에서는 중간 톤이 좁았다가 멀어질수록 중간 톤이 넓어지게 잡아주시면 돼요. 큰 근육만 알면 돼요. 큰 근육만. 그래서 인체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은 크로키부터 해서 큰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잘한 근육들은 되게 이렇게 얇게, 티도 안 나게, 이거 너무 티 안 나는 거 아니야? 정도로 하셔도 돼요. 그럼 충분해요. 결국 그림은 중간 톤을 얼마나 자꾸 풀어주고 잘 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림자는 중간 톤이 없게, 이런 식으로 중간 톤이 없게 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 그림자로 느껴져요. 팔 근육 느낌 벌써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밝음과 어두움이 나눠졌으면은 밝음 안에서의 묘사도 했잖아요. 어두움에서의 묘사도 하는데, 어두움 안에서의 묘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간 톤 언저리 부분 위주로만 해주시면 돼요. 참 쉽죠? 그리고 반사광은 어둠을 꼭 이렇게 꽉 다 채워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반사광을 아예 칠하지 않고 남기게 되면은 반사광이 너무 세서 입체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광 할 때는 요 주변색으로 얘보다 살짝만 밝으면 돼요. 살짝만 밝게 요 정도로만 칠해주시면 돼요. 너무 과할 필요가 없어. 반사광 주름은 일단 명크로키를 하고 자료를 많이 보셔야 나중에 안 보고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주름을 하더라도 어쨌든 인체 위에 있는 거니까 그림자 지는 부분들 있죠. 그런 데는 주름도 똑같이 그림자가 져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고 그 다음에 당겨지는 주름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밝은 부분이니까 요 팔 했을 때랑 똑같이 밝은 부분은 닫아주더라도 되게 미묘하게 닫아주면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폭스님 얼굴 그릴 때 앞모습이랑 옆모습의 그림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비슷한 느낌이 날까요? 그림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앞모습을 그릴 때 연습했던 내가 기억하는 레퍼런스의 그림과 옆모습을 그릴 때 내가 기억하는 레퍼런스 그림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앞모습을 기준으로 앞모습과 비슷한 옆모습의 그림체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내가 아직 머릿속에 옆모습의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모작을 해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그릴 때 조금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잘 보고 그리고 싶은데 뭔가 늘 그리고 나면 어색하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해는 하지만 막상 다시 해보면 맞지도 않고
괜히 흥미만 떨어뜨리고 다른 걸 할까 싶어도 짜증도 나고 뭔가 만족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루엘님은 슬럼프 증세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 뇌랑 손이랑 합이 잘 맞아야 돼요. 뇌가 먼저 손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이 그거를 그대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새가 나오는 거지. 근데 슬럼프에 걸리게 된다 라고 하면은 뇌가 어디서 되게 존잘님의 그림을 봤어. 그러면 뇌가 점점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나도 그렇게 그리고 싶어져. 근데 지금은 어설프게 아는 상태여서 눈이 높아진 거지. 요걸 표현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존에는 그 중간 과정을 다 설명을 했다면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니까 왜 그 겁나 멋있는 새를 그려 라고 하면 소원 입장에서는 어리둥절? 그게 뭐지? 다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은 기존에 그렸던 방법도 까먹게 돼요. 이 상태가 되면은 슬럼프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슬럼프라는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뇌가 보는 눈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림은 보는 눈이 높아져야지 손이 그거를 따라가서 표현을 하던지 말던지 할 거잖아요. 내가 보는 눈이 낮으면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 높다는 거는 이거를 그리는 방법만 알면은, 그걸 손한테 설명만 잘 해주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저런 평면적인 배경밖에 못 그려요. 제가 투시를 못해요. 만약에 얘를 투시를 준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느낌대로 그리시되 딱 기준이 되는 선들만 지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건 하이앵글이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내 눈이 이 대상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선, 투시선이 위쪽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가장 큰 선이 이 선과 이 선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요걸 기준으로 쭉 그리다 보면은 딱 여기쯤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소실점들도 다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상선들을 그릴게요. 가상선들을 끝과 끝만 잡아주시면 돼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오는 애들의 소실점도 눈대중으로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딱 기준이 되는 타일 하나만 그리면 돼요. 기준이 된 타일을 그렸을 때 이 타일이 요 소실점에만 찍히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시가 틀려 보이는 이유가 이 선들이 삐뚤빼뚤해서 그런 거거든요. 눈대중으로 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큰 줄기만 잘 맞으면은 투시는 맞아 보여요. 근데 같은 선상에서 소실점이 얘는 이쪽에 찍히고 얘는 이쪽에 찍히고 하다 보니까 삐뚤빼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러프가 끝나고 나서 이 선들만 잘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그렸던 원본 그림 있죠? 그걸로 다시 돌아와. 이거는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해보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다시 눈대중으로 그려요. 눈대중으로 그리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생겼죠? 여기에 타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니까 이쯤, 요 타일을 그릴 때는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니까 이쯤, 요렇게 가겠죠. 이해 가셨나요? 이게 한 번에 바로 적용이 되진 않을 거예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클래스 102 콕스의 독학 빅버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습니다. 콕스님 그림 오래 그리다 보면 손목이 시리면서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손목 힘 기르는 운동 없을까요? 네, 그런 운동 없고 스트레칭 계속 해주세요. 수시로 요렇게 수시로 막 돌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효과가 되게 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입체 만드는 방법,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꺾이는 부분 있죠? 이것만 봐도 입체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명크로키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꺾이는 부분 이렇게 잡아줘도 덩어리가 생겨요. 이렇게, 그쵸? 덩어리 내는 거는 이게 핵심이야. 밝은 부분은 살짝 더 밝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다. 뭔가 피드백 한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안녕, 콕밥.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